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최근에 단타, 단기 관점에서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면 유리하게 매매 타점을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방법론적인 측면도 좋을 수 있겠지만 좀 심적인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전달을 드리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 정말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좀 듣는 데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저희 구독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 빠르게 눌러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6,000분, 7,000분 정도 계셨는데 한 달 사이에 2, 3,000분께서 구독을 또 눌러주셨어요. 뭐 구독 누르는 거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되고요. 댓글도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주식이란 거를 한지 벌써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무너질 때 정말 남들보다 크게 무너졌던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정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매매 복귀만큼은 절대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근데 10년 동안 여러 번 제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무너질 때마다 항상 같은 이유로 무너졌다는 게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멍청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 비중과 그릇의 크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그릇의 크기를 알자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매매 강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뭐, 종목당 비중,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뭐, 한 종목의 10%, 2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거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중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는 내 그릇의 크기를 모르더라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릇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금이 커지고 난 이후로부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게 돼요. 실제 제가 무너졌던 시기들을 보면은 비중은 비슷한데 금액이 커졌던 시점에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좀 이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투자를 할 때 평균 투자금이 종목당 5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할 때 5천만 원 정도 한 종목씩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 갈까 말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투자하지 않잖아요. 투자할 때 보통은 이거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한 3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원칙을 지켜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언제 무너지냐면은 내 투자금이 커지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비중을 20% 넣는데 20% 비중이 뭐 2억, 3억씩 되는 순간이 언젠간 옵니다, 여러분들. 주식 꾸준히 하시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원리 원칙 지켜서 하시면 계좌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비중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금액이 커지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종목당 투자금이 커져도 내가 수익 난 걸 나중에 다 뒤집어 까보면은 수익금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으로 아까 5천만 원으로 20% 수익이 났어. 1,0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근데 2억, 3억 투자를 합니다. 2억에 3억 정도 투자를 해요. 근데 수익금을 나중에 정산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통해서 번 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잘 버텨냅니다. 근데 얘가 조금만 조정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확신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줄 때 이거라도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도 1천만 원이 수익이 나고 2억 3억 원 투자해서 1천만 원이 수익이 날 거라면은 굳이 2, 3억을 종목당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익이 날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수익이 난 거니까 이거 수익이 나면 장땡이잖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손실이 날 때입니다. 손실이 날 때는 이게 손실금이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로 찍혀요.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손실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동물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는데 쓸데없이 그 확신이 더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뭐 차트를 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포착을 했네.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타점에서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타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꺾이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전에 여기 최대 거래량 터진 자리들,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진 자리들 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재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내가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했을 때는 여기 왔으면 잘랐을 겁니다. 근데 금액이 커지니까 조금만 더 내 선택을 믿어보자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가 내가 틀린 선택을 했다면은 이거는 비중도 더 높아지고요. 금액도 점점 높아집니다.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실금은 기존 5천 투자할 때보다 2배, 3배 그 이상까지 벌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트들을 다시 돌려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킬 거 잘 지키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을 거라는 게 매매 복귀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이게 숫자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뇌가 빨리 고장이 납니다. 사람이란 거는 어떤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뇌에 남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잊어버리려고 뇌가 노력을 해요. 내 머릿속에 좋은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평균적인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뭐 있더라도 웬만하면 감당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한 종목 이제 손절치면은 마이너스 뭐 2%대까지도 감당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미 10%야. 내가 마이너스 10%를 손절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가격에 오면은 던지면은 마이너스 한 13% 내외로 이렇게 손실금이 찍힙니다. 호가가 쫙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알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시기들이 모두가 온단 말이죠. 제 주변에 주식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잘 내시는 분들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 안 그러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필히 이 그릇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매 복귀 뭐 긴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치만 한번 싹 돌려보자. 이거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해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만큼의 수익금을 내고 있는가를 봐주시면 좋은데 뭐 한 번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간 거 이런 것들 빼놓고 평균적으로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선 적당히 잘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의 수익금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시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비중이 적은 종목일수록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그 적정선을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평균적인 수익금과 수익이 잘 났을 때의 수익률, 그 기준치, 평균적인 부분들을 잘 탐색을 하셔서 지금 내 그릇이 어느 정도로 사이즈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은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제 종목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요소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할 거야. 중단기 관점의 수익 매매, 뭐 길어봐야 1, 2주 안에 매도하는 매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그냥 배제를 시키고 뉴스만 보고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좀 크게 났던 종목들, 뭐 20% 손절한 종목들 종종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이성적인 판단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 추적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종목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 즉 이동평균선이 정배율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확인을 합니다.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장기 이동평균선 지금 회색선 120선인데 이게 맨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초록색선 60선, 여기 숫자 있죠. 60선이 그 위에 위치를 해야 되고 20선,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위치를 하는 이렇게 좀 오래된 기간값의 이평선일수록 아래 깔려있는 배열이 중요한데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단타 매매할 때는 크게 중요하게 안 보는데 중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배율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애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이 좋고 보통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원익 IPS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만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죠. 이런 애들은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줍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차 반등하면서 회복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높이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거의 3,000개입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해도 수백 개 종목이 나와요.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불장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코스피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이런 종목들 찾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굳이 악재 있는 기업들, 산업적으로 꺾여 있는 기업들 매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종목 선정할 때 정배열 종목들을 좀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좋게 보는 게 무조건 정배열인 종목들만 보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종종 이제 역배열 종목들도 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추세 전환을 명확히 확인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역배열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트 패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기 추세를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차트가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다가 여기서 기존에 맞고 떨어지는 거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부터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크게 터져주면 어때요? 바로 그냥 진입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피하면은 좋을 만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타이밍을 봐야 되냐? 완벽하게 돌아서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접근법은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여 있지만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라고 지레짐작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추세가 돌아선 걸 어떻게 보냐? 이 이동평균선에 집중을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선이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위로 조금씩 돌려주고 있죠. 이 선들이 최소한 60선, 즉 초록색 선이라도 돌려준 이후에부터 보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에 상단에 있는 매물대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떨어진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야 이 아래에 있는 매물들을 차곡차곡 밟으면서 소화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를 돌아서는 종목들을 보실 때는 확실하게 돌리는 걸 보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페이크 주고 다시 밀려버리잖아요. 이게 추세가 지금 보시면 이 회색선인데 회색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리지 못한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회색 구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거 맞고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접근하냐? 이 선이 점점 완만해지면서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구간들부터는 다시 한번 추적을 해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착해주는 시점들부터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난이도가 높은 걸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추정하면서 짐작하면서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산업 분석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차트가 모든 산업 상황과 모든 재무제표를 다 한눈에 보여줘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면 그것도 차트에서 다 보입니다. 큰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뉴스 한 줄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추세적인 부분들, 명확한 흐름들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실제 전환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물리더라도 좀 회복해줄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진 패턴을 볼 수 있죠. 실제 우상향도 꾸준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라고 하면 지금 24,000원대에서 추세 전환 나왔는데 지금 얼마예요 주가? 거의 20만원대까지 근접을 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거 좋으니까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 아무거나 뉴스나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 전환을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보는 것도 뭐가 있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대금을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뉴스 나오면서 거래대금 쫙 늘어나면서 주가 급등하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딱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나오면서 거래량 쫙 올라가는 거 보고 빨려 들어갔을 때 좋은 결과 낼 가능성 50%, 손실할 가능성 50%라고 봐요. 사실상 홀짝 게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확률 반대 반인 거 매매할 필요 없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거래가 특정 상품이 10만 번 발생한다라고 칩시다. 분명히 10만 번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비싸게 사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싸게 파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차트는 한두 번이든 두 번이든 흔드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재료적인 측면이 정말로 좋은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주식들은 이 큰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특정 밴드, 평상시 대비해서 평균치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맥점들을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 특정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첫 상승에서 이거를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돼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만 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서 하는 실수. 오늘만 상위 종목인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키움증권 HTS를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0186 창 보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오늘 순위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옆에 요건데 이거는 뭐예요? 전일자의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왜 보여주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제 거 뭐하러 보여줍니까? 어제도 거래대금이 좋았고 오늘도 거래대금이 좋았으면은 걔네들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거래일 정도는 이 거래대금 순위 100위 또는 뭐 200위, 요새는 200위까지 보는 것 같아요. 요새 거래대금이 워낙에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요새는 200위까지 보는데 그래도 최소 2, 3일 이상은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자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저희 텔레그램에서 시초가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HPSP 저희 이전 영상들 몇 개 돌려보시면은 이 종목 이야기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좋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면은 오늘자에도 신고가를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본격 강조드렸던 거 언제죠?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거래대금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이때부터 언급을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왜 많이 드린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은 평균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고점 구간을 흔들든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추가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 거래대금이 시장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척도예요.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가짜 패턴도 없어요. 가짜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수급들이 붙어주면서 어차피 상승의 힘으로 끌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종목들 말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불과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거래대금을 볼 때 당일을 좀 위주로 많이 봤어요. 이제 거래대금 막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추세 돌리면서 막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다 부질없다. 빨리 잡을 필요 없다. 어차피 기회는 또 온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는 건데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 시장 주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도 볼 수 있는 거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필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켜보다가 좋은 종목 하나 놓쳤어요. 시간 지나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 놓친 거보다 그것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놓치더라도 분명히 더 좋은 종목들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도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1년 365일 중에 좋은 패턴 나와주는 종목들
최소 200거래일 이상 동안은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이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은 한 달에 하루 이틀 빼고는 다 나올 겁니다. 절대 조급할 필요 없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2개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필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면 웬만하면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좋을 겁니다. 근데 종종 품절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수급이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연속적인 매도가 있는지만 좀 걸러주시면 됩니다. 누적 딱 봤을 때 지금 보통 1개월로 설정이 되거든요. 이 기간값은 1개월로 설정이 되는데 1개월 동안 너무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롤 내리면서 한번 돌려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종종 가다가 대표적으로 외국인 창구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차트가 버텨주더라도 결국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ETF 자금이 크게 들어와주는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ETF라든가 뭐 코스닥 지수에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ETF 자금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뭉칫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면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차트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항이 생기네. 근데 계속 저항이 생기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애들 계속 똑같은데 맞고 떨어져요. 근데 수급이 한 창구에서라도 꾸준하게 거기서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 보이면은 결국에 뚫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도 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0796 창만 그냥 간단하게 쓱 매매하기 전에 보시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호가창. 이건 제가 이것만 다룬 영상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일단은 호가창을 이해하기보다는 호가창에 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은,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인데, 뭐,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투자금이 1억 미만 운용이라서 지금 뭐 호가창이 좀 비어있어도 매매하는데 무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매할 때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타 칠 때 종종 1억 정도 매매를 하면서 단타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할 때 호가창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시장가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요만큼 다 삼켜지면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아무리 뉴스가 좋고 산업적인 부분이 좋고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매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17%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어. 체결된 금액을 보면요. 시장가로 긁으면 막 18%, 19%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꺾여버리네, 여기서. 조금 꺾였습니다. 애초에 매수할 때 호가가 높게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자마자 마이너스 2% 찍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2%더 빠지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손절하면 몇 프로로 체결되냐? 마이너스 8%까지도 체결이 됩니다. 이제 호가창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선정할 때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거. 거래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호가창이 없는 종목들은 규모 있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대금은 당연히 쌓일 수가 없겠죠. 애초에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종목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수익금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윗꼬리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한다고 들어갔다가 매도 제대로 못하면 쓸데없이 오랫동안 물려있고 뭐 탈출하면 좋겠지만 계속 거래대금 안 터져주면은 계단식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호가창 정도는 여러분들 필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호가창의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저 같은 경우는 호가당 그래도 3억 원 이상 정도 쌓여있는 걸 많이 요새는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영상은 1억 이상 봐라, 2억 이상 봐라, 3억 이상 봐라, 뭐 다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새는 좀 3억 이상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HPSP 최근 주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8만원대 지금 거의 만주 가깝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8만원에 만주면 얼마예요? 8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천 주면은 그래도 4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만 타겟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시가총액이 좀 적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당 뭐 2억 원까지도 제가 기준을 낮춰보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보실 때 최소한 매 호가마다 그렇게 쌓여있진 않더라도 특정 가격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000 라운드 픽이죠. 000으로 끝나는 자리 또는 0000으로 끝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좀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호가 보다 보면은 특정 가격대에만 2만 주, 3만 주, 10만 주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구간들이 중요한 자리인데 최소한 그 자리에 그래도 뭐 5억 정도 이상은 쌓여있는 경우에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뭐 호가창 보는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가창을 거꾸로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주식이 그래도 83,5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매도할 때 여기다가 주문을 겁니다. 자, 그럼 호가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겠죠, 여기가. 자, 근데 이제 매도 호가가 많이 쌓여있으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걸어둔 사람이 많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매도 잔량이 많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추세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수할까요? 야,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여기서 매수하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시장가로 위에 있는 물량들을 매수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흔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지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좋은 거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뭐 매도 잔량이 좀 더 많은 모습인데, 이제 매도 잔량이 많은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매도 잔량이 더 많죠. 3만 주, 한 5만 주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매도 잔량이 많은 게 그래도 호가창상으로는 좋은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공부하러 저희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하러 오신 분들,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실전 매매 적용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저희 텔레그램 따로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제가 강의를 드리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 인사이트들을 여기 통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또는 장중에 또는 종가마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또한 주요 시황들, 주요 차트에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나오는 종목들만 정리를 잘 해두시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해당 내용은 부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언급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 또는 제가 매매할 때 주요하게 보는 조건들이 충족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과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일자에 말씀드렸던 세미TS, 제가 이제 추세 명확하게 돌리는 거 보자마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세미TS 보도록 하면은 전일자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자에도 장 초반에 바로 급등을 해주면서 2연상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좋게 보는 패턴들, 제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일괄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명확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삼성 ENA라는 종목도 전일자에 말씀을 드렸죠. 오전 10시 4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 ENA 말씀드린 시점을 보면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일자 10시 40분경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이후로부터 해서 살짝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크게 갭상승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댓글 통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구독 버튼 누르셔야 되고요. 댓글도 한번 입력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둘 다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창에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한 1, 2분 정도 걸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마치시는 분들 즉각적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링크를 클릭해주면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공받기 원하는 이벤트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들 눈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설문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문해봐야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하단에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요. 지금과 같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질 텐데 이 맨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자, 열기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교재 요청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 두 번째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 실전 매매 노하우부터 다양한 검색식, 수식 관리자들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교재인데,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이론적인 측면부터 해서 차트 예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일괄적으로 담아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수식 관리자, 또 검색식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 두 번째 있는 링크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시중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예요. 실제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 쓸 때 많은 분들께 그냥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책을 좀 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게 썼단 말이에요. 진짜 몇 날 며칠 밤새워가면서 거의 몇 달 동안 집필을 해서 냈던 책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 좀 아쉽잖아요. 돈을 받고 좀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너무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부담 없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이 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전 매매 편으로 해가지고 좀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 교재들도 여러분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 누르신 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가 더 있는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이번에 회원분이 이번 달에 50분이 넘어가셨더라고요. 커피 한 잔 5,000원 정도 또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교재 2편 출판할 때 좀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돈도 많이 벌었다, 영상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수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 후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후원금이 쌓이게 되면 기부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산불 피해 났을 때도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소소하게 후원을 진행했던 바가 있었어요. 추후에도 이 금액이 좀 쌓이게 되면은 뭐 기부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저희 구독자님 18,000여 분 넘어섰습니다. 2만 명 1차적으로 목표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 좋은 결과 내시면서 함께 2만 명까지도 같이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